새로운 기업의 숨은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시간.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투멘톡 MC 조은정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랑하고 계신가요? 꽃이 피고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면 누군가는 봄을 타고 누군가는 썸을 타면서 사랑에 빠지는 연인들이 많아지곤 하는데요. 물론 그 사랑은 이성일 수도 있고 동성일 수도 있고 캐릭터이거나 자동차일 수도 있고 강아지나 고양이가 될 수도 있죠. 금요일 밤 노곤한 한 시간을 달콤하게 만들어드리는 비즈니스 투멘톡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봄바람 타볼까요? 뒤처지지 마세요. 최신 트렌드만 싹 모아 비즈니스 투멘톡에서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바쁘게 하루를 보내고 나면 피로가 잔뜩 몰려오죠. 그와 동시에 칙칙해지는 피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두워진 피부를 구해줄 구원투수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점점 따가워지는 봄볕. 아니, 이제는 여름 햇살이라고 해야 하나요? 자외선의 공격이 거세지면서 피부 관리에도 비상신호가 켜졌습니다. 칙칙해진 피부가 우유빛깔 피부로 바뀔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기농 원료를 사용하여 건강한 화장품을 만드는 오세민 대표입니다. 저희 제품은 유럽 유기농 인증기관에서 인증받은 원료와 특허받은 7가지 복합 식물 추출물을 기반으로 제조되고 있으며 깐깐하고 안정성 있는 실험을 통하여 효과를 입증한 미백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미백 제품은 효과가 별로 없다는데요. 보통 톤업을 하기 위해서 인공 색소 등을 지속적으로 피부에 덮어주게 되는데요. 이는 색소 침착 현상을 일으키며 피부 본연의 톤을 망치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저희는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천연 착색 원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독성, 무자극, 천연 강물을 통하여 미백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미백 관리에는 자외선 차단도 무척 중요한데요. 피부가 타는 것을 방지해주고 색소 침착의 위험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미백 제품의 효과를 확인해 볼까요? 이 제품은 색소 침착이 일어난 부분이나 주변 피부보다 어두운 부분 등 원하는 부위에 간편하게 발라주시면 되는데요. 흔히 사용하시는 로션과 비슷한 제형으로 굉장히 부드럽게 발린다고 합니다. 실제로 사용을 한 고객님들의 후기입니다. 저 거뭇거뭇한 팔꿈치 부분도 뽀얗게 진짜 하얘졌다. 바르는 부위마다 우유빛깔이네요. 이 정도면 효과 만점이죠? 또 다른 사용법, 피부 메이크업을 할 때 살짝 섞어 쓰셔도 좋다고 하는데요. 미백 제품으로 메이크업을? 그게 가능한가요? 네, 제품에 수분 증발을 억제하고 피부 영양 공급, 진정 그리고 보호 기능에 탁월한 원료들이 포함되어 있어 자연스러운 피부톤을 주는 동시에 피부 개선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메이크업 베이스 제품에 미백 제품을 2대1에서 3대1 정도의 비율로 섞어주신 다음에 메이크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메이크업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얼마나 오래 지속되냐인데요. 괜히 섞었다가 메이크업이 무너지면 다 지워야 하는데 지속력이 떨어지진 않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NO입니다. 물론 같이 사용하는 메이크업 제품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지만 같이 사용한 메이크업 제품이 지워져도 저희 제품에 들어있는 천연 착색 원료가 뽀얀 민낯을 유지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지속력은 우수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처음 개발하게 된 이유도 화장이 지워져도 화사함이 유지되는 피부성 메이크업을 위해 연구 개발되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깜짝 코너 동상이몽! 꿀피부를 위해 도움이 되는 습관은? 저는 깨끗한 세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사도 많고 오염물질도 너무 많기 때문에 화장하는 것보다 깨끗이 닦는 게 우선순위라고 보기 때문에 바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깨끗하게 얼굴 노폐물 속에 있는 것을 다 제거하고 안전하게 잘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깨끗하게 세안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저는 물 많이 마시기를 썼는데요. 왜 그러냐면 TV 보면은 연예인들도 그렇고 아니면 다른 뷰티 프로그램들 보면은 물을 많이 마셔야 피부의 수분도 충전이 많이 되고 한다고 해서 저는 이렇게 답변을 썼습니다. 화장품을 살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네, 저는 성분을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요즘 화학 성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좋은 성분을 가진 착
착한 화장품, 그래서 성분으로 선택했습니다. 네, 저는 미백이랑 보습력을 선택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제가 피부톤이 좀 어두운 편이고 여기 턱 부분이 잘 건조한 편이라서 항상 좀 화이트닝한 화장품을 원하고 그리고 이렇게 보습이 잘 되는 화장품을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피부는 타고나는 거다. OX. 네, 저는 타고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제 주변 친구들이나 저만 봐도 뭐 똑같은 세안을 하거나 똑같은 화장품을 써도 뭐 아무리 좋은 걸 써도 이렇게 트러블이 올라오는 친구도 있고 뭐 아무리 저렴한 제품을 써도 여전히 피부가 좋은 친구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네, 피부는 타고난 게 아니라 그만큼 잘 가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뭐 요즘에 햇빛도 강하고 자외선도 강하기 때문에 그만큼 자기가 자기에 맞도록 잘 가꾸어 주면 피부도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피부는 항상 가꾸면 가꿀수록 좋아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계절 중 미백에 제일 신경 써야 하는 계절은? 네, 전 여름이라고 썼습니다. 여름에는 햇빛도 강하고 자외선도 강하기 때문에 항상 자기를 더욱더 잘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백 관리는 여름이다. 네, 저는 계절 전체라고 썼는데요. 물론 여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저 이것도 또한 TV에서 본 건데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할 거 없이 항상 선크림을 발라줘야 이제 피부도 타지 않고 뭐 밤이든 낮이든 저녁이든 낮이든 다 자외선이 있기 때문에 항상 선크림 발라준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칙칙해진 피부 때문에 눈물로 지새웠던 날들은 안녕! 언제 어디서나 우윳빛깔 피부를 유지하는 비법으로 당당하게 다녀봐요. 우리의 생활을 보다 반짝이게 해주는 실속 정보들만 쏙쏙 골랐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시간 라이프톡입니다. 여러분 혹시 세차 어떻게 하시나요? 자동 세차? 아니면 무조건 손 세차? 물 뿌리고 닦아내고 쉬운 것 같아도 사실 꼼꼼히 제대로 하려면 마냥 쉽지만은 않은 게 세차인데요. 오늘 세차가 더 쉬워지는 특별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세차의 비법을 알기 위해 찾은 이곳. 자동차의 세차부터 광택, 실내 클리닝, 유리막 코팅까지 모든 것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서비스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자동차 내외장 관리 전문 기업 대표 양영재입니다. 네, 저희 회사는 자동차 내외장 관리 전문 회사로서 출장 스팀 세차, 강택, 실내 클리닝, 유리막 코팅 등을 매장에서 가능했던 것들을 찾아가는 서비스로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국 서비스망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웬 수업인가요? 설마 세차의 비법을 알려주고 계신 건가요? 선생님, 어떤 수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마케팅 팀장 선선미입니다. 우리 대리점들이 전체적인 운영 시스템을 이해하고 그 시스템을 대리점들이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시간입니다. 네, 현 시대에 맞게 온라인 마케팅 관련 교육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하나의 아이템이 성공해서 회사를 키우면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곳은 돈만 받고 브랜드를 내어주는 기존의 방식을 깨고 본사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 많은 분들의 창업을 도와드리고 있다고 하네요. 출장 세차 너무 쉽게만 보셨나요? 본사에서는 이렇게 철저하게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술자가 되어야만 할 수 있는 거였네요. 역시 전문가의 손길은 다른가요? 특별히 요즘 가장 인기가 많다는 광택 수업도 보여주신다는데요. 짜자잔! 매장에 직접 방문해야만 가능한 줄 알았던 것들이 출장 사업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해졌군요. 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생을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교육생 송영훈입니다. 차량 내 외장 관리를 전반적으로 교육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는데 교육 일수가 좀 차이면서 걱정도 많이 사라지고 그랬습니다. 앞으로는 회사도 커지면서 저도 생활적인 측면이 좀 안정을 되찾고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네, 지금 창업 교육 중인 이현준입니다. 방금 받은 교육은 자동차 광택 작업을 했고요. 처음에 입소하기 전에 굉장히 두려움도 많았고 제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았는데 본사 교육 시스템, 그다음에 마케팅, 대리점들 간의 그 친목 이런 걸 봤을 때 굉장히 자신감이 지금 많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창업을 하게 되면 일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제가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서는 새롭게 창업하는 분들을 위해 대표님만의 노하우를 꼼꼼하게 알려주는데요. 게다가 초기 자금도 필요 없는 무점포 기술 창업. 뒤가 쫑긋 솔깃해지는데요. 대표님, 저도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저희는 절대로 아무나 대리점을 내주지 않습니다. 100% 본사의 교육 시스템을 이수하여야 하며 그뿐 아니라 동일 장비, 동일 시스템, 동일한 약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저희는 전국 표준화 서비스를 위해서 끝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사업체나 개인적으로 세차를 하시던 분들이 브랜드 사용만을 원하셔도 저희는 거절해왔습니다. 저희의 대리점들은 본사의 대표인 제가 직접 면접을 보고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분들이 더욱 저희의 서비스를 믿고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깜짝 코너 출근길 인터뷰. 대표님이 출근하는 모습은 어떨까요? 함께 따라가 볼까요? 출근은 보통 몇 시에 하나요? 한 7시 반? 그 정도에 해서 나옵니다. 한 40분에서 1시간요? 멍하죠. 차를 원체 좋아했어요. 좋아했는데 제가 차를 한번 맡겨보니까 소비되는 시간들 이런 것들을 다 보니까 이게 시간 낭비더라고요. 시간이 요즘은 바로 돈이니까. 그래서 이게 찾아와서 해주면 어떨까라고 하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도전으로 시작을 했죠. 저희 대리점 사장님들 그 계약을 하실 때 아주 계약서 내용 중에 특이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의무적으로 봉사활동을 해야 돼요. 이 회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사회에다 내놓는 환원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대리점들의 일정 수익도 그게 뭐 금전적이 됐든 아니면 내 기술이 됐든 그래서 사회 봉사를 기본적인 바탕으로 하는 그런 회사로 성장했으면 좋겠고 회사는 우리 직원들의 자녀들이 우리 회사에 취업을 하고 싶어 하는 회사 그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상적인 꿈입니다. 꿈. 대표님과 함께한 출근길 어떠셨나요? 회사의 운영에 관한 대표님의 진심을 알 수 있었는데요. 대표님, 오늘 하루도 파이팅입니다. 일 열심히 하세요. 정확한 원칙을 지켜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경험보다 위대한 교육은 없습니다. 철저한 마케팅과 본사 교육 시스템을 통해 전국 표준화 서비스를 실현하고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편한 기계 세차를 놔두고 굳이 손세차를 고집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차를 너무 아끼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 마음을 알기에 더욱 철저하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출장 세차 서비스. 이제 안심하고 맡겨보세요. 40세 이상 여성 3명 중 1명은 재채기가 나오거나 박장대소를 하거나 무거운 짐을 드는 순간을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바로 요실금 때문인데요. 특히 여성에게 많이 발병하는 요실금. 오늘 함께 알아볼까요? 요실금이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이 새어나오는 증상으로 방광 제어력 상실이라고도 하는데요. 30대 이상의 여성 1,300명을 조사한 결과 전체 여성의 41.1%가 요실금 증세를 호소했는데요. 여성 3명 중 1명이 요실금을 경험했을 정도로 여성에게 더 빈번하게 발병하는 흔한 질환입니다. 요실금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은 아니지만 요실금으로 인하여 피부 감염, 발진 및 악취 등의 비위생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수치심과 당혹감으로 사회생활과 대인관계에 있어 불편함을 초래하기 때문에 환자의 정서적인 면과도 크게 연관되어 있는데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요실금 치료기 개발 및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 연구소장 이기석입니다. 소장님, 요실금은 왜 발병하나요? 요실금은 고령화에 따라서 증가하게 됩니다. 임신과 출산, 폐경 또는 비만이 원인으로 되게 됩니다. 활동적인 직업이나 오래 서 있는 등 배에 힘이 많이 가해지는 직업에서 많이 생기게 됩니다. 요실금 자가진단법. 하나,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면 자신도 모르게 소변이 나와서 옷을 적신 적이 있나요? 둘, 자신도 모르게 나오는 소변의 양이 얼마나 되나요? 셋, 소변이 마려우면 참지 못하고 그대로 속옷에 적시지 않나요? 넷, 소변을 볼 때 아랫배에 통증이 있거나 소변을 본 후에도 시원하지 않은 적이 있나요? 다섯,
찬물에 손을 담그거나 물 흐르는 소리를 들을 때 또는 추운 겨울에 속옷을 소변으로 적신 적이 있나요? 지금까지 질문의 답 중에서 3번과 4번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요실금의 정도가 심하다고 할 수 있으니 꼭 전문가와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요실금은 발생 원인과 임상 양상에 따라서 구분되어집니다. 요실금의 특징적 증상을 알아둔다면 자신의 요실금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방광 안에 소변이 조금만 차도 방광이 제멋대로 수축하여 소변이 새는 절박성 요실금의 경우 소변이 자주 마렵기 때문에 잠을 자다가도 자주 깨게 되고요. 배에 압력이 가해질 때 소변이 새어나오는 복압성 요실금의 경우 골반 근육이나 요도의 괄약근 기능이 약해진 것이라 웃거나 재채기, 띵뛰기 등을 할 때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치료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행동요법이나 기구 사용, 약물요법 등이 있고 이것으로도 치료가 되지 않았을 경우 수술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권장해드리는 것은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인 케겔 운동입니다. 케겔 운동이란 미국의 산부인과 의사인 아놀드 케겔이 개발한 골반 적은 운동으로 자궁, 방광, 직장 및 소장 등을 지지하는 골반 근육을 운동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힘을 꾹 줬다, 풀었다를 반복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케겔 운동은 골반 저근에 반복적으로 힘을 주어야 하는데 허벅지나 아랫배, 엉덩이 등의 다른 근육에 힘이 들어가 제대로 효과를 못 보거나 꾸준하고 지속적인 운동으로 이어지지 못해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실금 치료를 하는 기기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느끼시는데요. 제가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터치스크린 5.7인치의 LCD 화면을 통해 자동 수축, 이완의 운동을 눈으로 직접 체크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주파수 내장 및 폭넓은 운동 모드로 단계적인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충전식으로 전원이 필요 없고 휴대가 간편하여 어디서든 손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로 스타트, 과전류 보호 기능으로 안전하며 자유로운 타임 세팅이 가능합니다. 깜짝 코너 수군수군.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인터넷에 보니까 여성이 케겔 운동을 하면 요실금 치료에도 좋긴 하지만 그게 청춘을 돌려준다는데 성생활에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많이 된다고들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건강해지는 부분뿐 아니고 신체 기능이 더 탄력이 생기고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업계를 선도하는 선행 투자와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지속적인 제품 표준화를 통해 여성들에게 새로운 부가가치를 제공해 나갈 것입니다. 본 제품을 개선해서 해외에도 판매를 하기 위해서 FDA의 성기능 장애와 불감증 개선을 위한 제품으로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올해 여름에 승인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요실금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질환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불편함을 참아내지 마시고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생활 습관 그리고 치료를 도와주는 도움의 손길과 함께 건강하고 개운한 일상을 마음껏 누려보세요. 궁금했지만 혼자서 알아보기엔 어려웠던 정보들 비즈니스 팁앤톡이 꼼꼼하게 체크해드리는 체크체크 더블체크톡 시간입니다. 사는 것만큼 파는 것도 어려운 자동차. 여러분은 자동차 팔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소중한 내 차, 아무것도 모르고 팔 순 없죠. 여러분을 위해서 자동차 매매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전문가를 만나봤습니다. 같이 보러 가시죠. 전국 방방곡곡을 함께 누비며 열심히 뛰어준 소중한 내 차. 하지만 이제는 널 보내줘야 할 때. 먼저 차를 팔려면 중고차의 시세표를 알아봐야 되는데 업체마다 제시하는 시세가 다르네. 이러다 손해를 보면 어떡하지? 네, 안녕하세요. 중고차 매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강민석입니다.
중고차 매매 중에 본인의 차량을 판매하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온라인상으로 확인하시는 거, 두 번째는 유선상으로 확인하시는 거. 온라인상으로는 이제 판매하는 차량이 본인의 차량과 거의 비슷한 스펙의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시고, 내 차량 거의 뭐 주행거리나 연식이나 뭐 옵션이 같다라고 하는 차량의 판매되는 금액에서 한 10에서 15% 정도를 감가하시면 저희가 이제 매입하는 금액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유선상으로 전화를 하셔서 이제 안내를 받으시는 금액은 사실 조금 신뢰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부담 없이 매입하시는 분들 한 두세 분을 부르셔서 그분들에게 직접 차를 보여주시고 이제 받으시는 금액이 본인이 이제 차량을 판매하시는데 필요한 어떤 그 시세나 아니면은 판매 금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차량의 상태에 따라 판매 금액도 달라지는데 이때 최대한 제값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내 차를 가장 최고의 금액으로 팔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는 이제 소모품들, 오일류라던가 뭐 패드류 이런 것들을 제때제때 잘 교환을 해주시고 또 실내에 있는 내장재들을 좀 아껴서 사용하시고, 두 번째는 이제 안타깝게 사고가 나거나 이랬을 때 잘 챙기셔야 됩니다. 그냥 보험사에 맡기셨다가 큰 감가를 또 당하는 경우가 있으시기 때문에 꼼꼼하게 좀 잘 챙기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파시는 시기 내가 올해까지만 타고 팔아야겠다 혹은 뭐 다음 달에 팔아야겠다라는 어떤 계획이 생기시면 그 이후에는 외관에 대한 수리 이런 것들은 자제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수리하시는 것보다 저희 쪽에서 수리하는 수리 비용이 훨씬 적게 들기 때문에 이거 어차피 팔 거니까 냅두자라고 하시고 관리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신차를 구입할 때부터 팔기 쉬운 차량을 구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자, 제가 방송에서 흰 검파스라는 이야기를 좀 몇 번 해드렸는데요. 다른 방송에서. 그건 이제 흰색 차량, 검정색 차량, 파노라마 선루프, 스마트키 이 네 가지 옵션을 챙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때 신차를 사시던 중고차를 사시던 감가율이 낮아지고 금액을 파실 때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흰색 차량, 검정색 차량, 그리고 파노라마 선루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차량처럼 이렇게 생긴 게 파노라마 선루프고요. 일반 선루프는 저쪽 반대편 보시면 저게 일반 선루프고요. 스마트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즘은 거의 기본적으로 많이 옵션을 장착이 되는데, 구분하신다라고 하시면 이제 우리 도어 캐치, 손잡이에 버튼이 있는 차량은 이제 스마트키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마트키까지. 그래서 흰색 차량, 검정색 차량, 파노라마 선루프, 스마트키 이 네 가지는 꼭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직원과 가격 협상을 마치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내 차의 소유를 업체에 넘기는 상사 이전을 하면서 차 팔기는 종료되는데요. 여기까지 왔는데 저희 차도 상담 한번 받아볼까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럼 제가 차 검품을 한번 좀 해볼게요. 꼼꼼히 살펴보는 대표님. 이거 정말 너무 꼼꼼히 보시는 거 아닌가요? 다 보셨으면 서로 생각하는 가격을 들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1,000만 원이요? 저희끼리 얘기가 그렇게 나와서 1,000만 원이라고 했는데요. 네, 혹시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차량이 지금 판매되고 있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일한 사양의 동일한 스펙의 차량이 거래되고 있는 금액이 750만 원 안팎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이 차량 비슷한 차를 사시는 분들은 한 750만 원 정도는 구매가 가능하신 차량이기 때문에 1,000만 원에 팔기는 많이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750만 원에 팔리는 차량인데 53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530만 원에 매입을 해서 750만 원에 팔아서 나머지 한 200만 원 이상을 수익을 보려고 한 게 아니고요. 사고가 있어요. 네, 그것도 이제 중요한 앞부분에 이쪽 휀다, 양쪽 휀다랑 본넷 후드가 교환이 됐어요. 외관은 정말 깨끗해요. 네, 이제 08년식인데 이제 10년 차 되는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외관에 수리해야 될 것, 좀 지저분하고 더러워서 그렇지, 정말 수리해야 될 부분은 정말 없고요. 엔진 미션 상태도 굉장히 양호해요. 주행거리도 되게 괜찮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사고에 대한 부분 아니면 더 받으실 수 있는데, 이 차가 제가 판단했을 때 한 650만 원에서 700만 원 사이에 거래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 저희가 이 안에 이제 수리해야 될 것들을 좀 따져봤을 때 저희가 한 4, 50만 원 정도 수리 비용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500만 원 한 중후반대 정도를 투자를 해서 600만 원 중반 후반대에 판매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견적을 내드린 겁니다. 네. 깜짝 코너 단답 인터뷰 빠르게 대답해주세요. 대표님의 차는 중고차인가요? 네. 중고차 매매업체를 딜러제가 아닌 직원제로 운영하시는 이유는?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싶어서죠. 직원들이 가끔 너무 착하게 차를 팔아서 속상하시다는데 착하게 팔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쵸, 좋은데 딱 블랙 컨슈머 분들이 좀 계세요. 그런 분들 때문에 좀 속상할 때가 있죠. 중고차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가격 말고는 가격이죠, 가격. 더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제가 강연이나 이런 데 자주 쓰는 말인데요. 중고차는 어떤 차를 사느냐보다 누구에게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중고차 시장에서 매매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90% 이상이 딜러제인데요. 딜러제라고 하면 사실 딜러 개개인의 책임에 의해서 이제 판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후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사실 법적으로 업체에서 뭔가를 이렇게 해주거나 이래야 될 것들이 없어요. 그 사람을 보고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냥 팔고 나서 잠수를 타거나 연락처가 바뀌거나 그러면은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구제받거나 아니면은 이제 건전하게 거래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책임지고 판매를 하고 싶어서 전부 이제 직원으로 구성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추억을 가득 만들어준 소중한 내 차. 믿을 수 있는 곳에 제대로 보내주고 끝까지 아름다운 기억으로 추억하세요. 작은 돈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주식 투자. 투자에 성공해서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내고 부자가 됐다는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섣불리 투자했다가 큰 손해를 본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실패할까요? 오늘 꼼꼼히 알아보겠습니다. 나의 재산은 내가 지키고 내가 부풀리는 시대. 여러분은 자산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아끼는 게 최선 저축형? 일단 사고보자 부동산형? 혹시 전략적인 투자를 꿈꾸고 계시진 않나요? 자산 관리의 허와시를 알려줄 강남의 한 주식 투자 정보 기업을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정보 전문 기업 고태욱 팀장입니다. 저희는 단기 매매부터 중장기 매매까지 고객 맞춤형 투자 부분에 전문성을 갖춘 기업입니다. 개인 투자자를 위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업계 1위 투자정보 전문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개인 투자자의 투자금과 투자 성향에 맞춘 투자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를 위한 자산관리 서비스? 팀장님, 조금만 더 쉽게 말해주세요. 회원에게 단순하게 주식 투자에 대한 정보만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투자에 있어서 공격적인 성향이 크다 보니까 모든 자산을 주식에 올인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회원들의 재정 수준에 맞게 투자금 확보를 진행하고 이후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목표를 잡고 재무설계 서비스를 도와드려 전체적으로 자산에 대해서 관리해드리는 금융파트너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에 투자한다는 게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TV에 주식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하도 많이 나와서요. 주식으로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또 솔깃하기도 하고. 팀장님, 주식 투자는 위험한가요? 맞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이 큰데요.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 큰 보상을 얻을 수 있는 확답이 생기는 겁니다. 손실을 본 개인 투자자들에게 그 기업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만약 그 기업에 대한 분석도 제대로 하지 않고 투자를 해서 손실이 났다면 오히려 수익이 나는 게 더 이상한 거죠. 주식 투자로 기적을 만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정확한 분석을 통해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큰 돈이 움직이는 시장인 만큼 회원들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이곳. 전용 메신저를 통해서 주식 정보 제공을 해주고 회원들과 1:1 소통으로 전반적인 금융 컨텐츠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로 어떤 분들이 이용하시나요? 아무래도 전문적인 지식 없이 개인이 직접 투자를 해서 손실을 보신 분들이 이용하시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회원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놀라는 일이 정말 많은데요. 주식의 매수와 매도의 용어조차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또한 중독성 있는 매매로 매일매일 매매에 참여하시는 분도 있는데 보통 이런 분들에게는 매매 교육이나 투자 심리 교육을 함께 병행하면서 올바른 투자자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깜짝 코너 그것도 알고 싶다. 팀장님, 이런 거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증권가 찌라시 있나요? 사실 있습니다. 찌라시는 비공개 정보를 주고받는 걸 이야기하는데요. 저희가 보내드리는 찌라시는 저희 전문가들이 당사만의 특화된 시스템을 통해서 기업의 가치를 분석하고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시장의 평가 가치와 투자 심리도를 측정하여 발굴한 기업의 정보를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만의 비밀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보여주시면 안 되나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돈을 버는 일은 그만큼 큰 위험이 따른다는 거 알고 계시죠? 주식 투자를 해보고 싶다면 무턱대고 덤비는 것은 금물. 꼼꼼히 분석하고 철저히 준비해서 안전하게 투자하세요. 마지막으로 팀장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주식 투자는 누구나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식을 사고 파는 행위 역시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시작이 쉽다고 성공이 쉽지는 않습니다. 확실한 투자를 원하신다면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 코너는 세 분 기업 대표님들을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 보다 쉽게 비즈니스 팁을 알려드리는 쉿 영업비밀 시간입니다. 오늘 또 현장에는 어떤 대표님들이 나와 계실지 저희가 인사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고태욱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짧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투자정보 전문기업에서 근무하는 고태욱 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한애녹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부동산 크라우드 펀딩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한애녹 대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강유석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고차 매매업을 하고 있는 강유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토크 주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토크 주제, 퇴근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꼭 지키는 거이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게 뭐죠? 먹는 거죠?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업무를 종료한 후에 그 직장인들이 발생시키는 소비가 굉장히 상당하다고 합니다. 통계를 저희가 한번 알아봤는데요. 현재 취업자 수가 2,6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구의 절반은 어떻게 보면 일을 하고 있는 셈이죠. 직장인들이 퇴근 후에 무엇을 하는지 그 직장인들 소비 문화에 대해서도 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퀴즈, 퇴근 후에 뭐 할까? 입니다. 직장인들의 퇴근 관련한 키워드를 저희가 좀 알아봤는데요. 빅데이터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람들이 인터넷상에서 많이 언급한 것을 그 키워드를 이제 데이터로 정리를 해서 이 동그라미가 클수록 많이 언급이 된 거죠. 혹시 대표님들은 퇴근하면 좀 뭐 하시나요? 뭐 하고 노세요? 뭐 하고 좀 스트레스를 푸시는지 궁금한데요, 팀장님. 사실 저는 이제 여기 계신 이제 대표분들과 다르게 네. 제가 진짜 직장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팀장이라고 어떻게 보면 네, 그렇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지인분들이랑 아니면은 뭐 친구들 이렇게 술자리나 뭐 식사자리 항상 갖고 있긴 한데 네. 아까 좀 직업 특성상 저희가 네. 직장인이라고 하시는 게 되면 이제 지인분들을 많이 만나거나 이렇게 되는데 네. 지인분들이 아니라 이제 직업 특성상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이랑 왜냐면 좀 뭐랄까 좀 딱딱한 부분에서 딱딱한 네. 이제 장소에서가 아니라 네. 조금 이제 편안한 자리에서 술자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만나고 있죠. 아, 어떻게 보면 좀 업무의 연장 아닌가요? 그렇다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차라리 지인으로 만드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좀 네. 편하게. 네네네. 네. 굉장히 지금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는 키워드를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다른 대표님들도 얘기를 좀 들어보고 네 맞춰보도록 할게요. 강희석 대표님은 네 퇴근 후에 뭐 하시나요? 저는 그전에는 동호회 활동 같은 것들을 좀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좀 인맥들을 많이 쌓아야 되고 네. 지금은 근데 업계 관계자분들 만나는 일이 거의 주로 있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사실 좀 야구를 좋아해서 퇴근하고 야구 시청하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 푸는 가장 큰 스포츠. 네, 지금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나와서 일단 저희가 한번 뜯어볼게요.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술자리? 네, 술자리. 네. 그리고 지인들과 친목 도모가 바로 1위입니다. 가장 많죠. 아마 예상을 하셨을 텐데 불금, 칼퇴,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단어죠. 붉은과 칼퇴. 근데 어떻게 보면 아까 팀장님께서는 좀 업무의 연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물어봤던 게 어떻게 보면 이게 지인과의 친목 도모, 친구들 그리고 아는 분들이랑 만나서 좀 스트레스 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렸는데 직장인들이 퇴근 후에 이제 친목 교류나 유흥에 관심이 많은데요. 특히 남성,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남성이 퇴근 시간인 이 6시 이후에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한다고 하네요. 대표님들도 불금을 좀 즐기시는지 궁금한데요. 한혜동 대표님은 제가 듣기로는 별명이 한줌마라는 별명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퇴근 후에 뭘 하시길래 한줌마라는 별명이 붙었을까요? 저는 두 분과 다르게 좀 취미 활동이나 퇴근 후가 좀 서정적입니다. 네, 네, 그래서 어떤 거죠? 네, 이제 저도 칼퇴를 매우 좋아해서 네. 집에 바로 들어가 네. 월화수목금토일 영화나 이제 드라마를 좀 즐기는 편입니다. 월화수목금토일 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인분들 언제 만나세요? 전 잘 좀 안 만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술자리도 그렇게 많이 좋아하는 편은 사실 아니다 보니까. 아,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하긴 뭐 개인에 따라서 스트레스 푸는 방법은 다양한 거니까요. 칼퇴를 한 다음에 집에 가서 영화나 드라마를 본다. 요즘 뭐 재밌게 보는 거 있으신가요? 많죠. 하나만 좀 탑을 꼽아보자면. 요즘에 궁금해서요. 이제 시카고 타작이라고. 재밌죠, 네.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불금에도 역시 드라마나 영화를 시청을 하시고 그렇다면 그 대표님들께서 운영하고 있는 그 기업에서의 직원분들은 퇴근하고 뭐 하는 것 같으세요? 좀 관심 있게 보신 적 있나요? 그래서 90%가 술인 것 같아요. 여기 많네요. 거의 술. 네, 거의 술. 그쵸. 뭐, 직장 동료랑 많이 가질까요? 끝나고? 네,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직장 동료들하고 이제 스트레스 푸는 시간 하고 저희는 조금 특이한 게 좀 이제 손님을 상대로 해야 되는 영업직이다 보니까 이제 자기한테 투자하는 시간을 좀 가져요. 네. 예를 들면 뭐 헬스장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피부과를 가는 친구도 있고 이제 끝나고 나서 그렇게 본인한테 투자하는 친구들이 좀 있고요. 네. 나머지는 술. 네. 제가 여태까지 진행했던 이 키워드 중에서요, 오늘 게 제일 맞추기 쉬운가 봐요. 지금 대표님 말씀에서만 한 2개 정도가 나왔고요. 그쵸. 저희가 그럼 바로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스포츠 경기를 보면서 취미생활을 즐긴다가 있습니다. 취미생활이 파리에 있고요. 그리고 또 건강을 위해서 좀 헬스장에 다니는 직원이 있는 것 같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게 9위에 지금 랭크가 돼 있습니다. 뭐 산책을 하거나 자전거 타고 이렇게 소소하게 건강을 위해서 좀 시간을 투자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직장 생활이 체력적으로도 좀 힘든 부분이 많은가 봐요. 직장인 분들이. 그리고 이 취미 관련해서는 뭐 영화 그 부분도 포함되는 것 같아요, 대표님. 영화나 음악, 뭐 드라마 이런 거 보면서 그렇게 또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 같은데 취미 투자하시는 분들은 특히 좀 앱스토어 결제나 특정 그 쇼핑몰에서 많은 구매를 한다고 나타나 있거든요. 아무래도 저도 몸이 피곤하고 하다 보면 퇴근한 다음에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쇼핑하면 더 피로가 쌓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쇼핑을 하면 저도 다 그 뭐 책상이나 이런 것까지도 다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게 되더라고요. 온라인으로 구매해 보신 대표님 있으신가요, 혹시? 없을까요? 해보지 않았을까요? 그쵸. 퇴근한 이후에 그런 걸 보는 것도 좀 쏠쏠한 재미가 있는데, 혹시 뭐 그러면 온라인을 이용해서 현재 매출을 올리고 있는 기업의 대표님들 계실까요? 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온라인 플랫폼 전문 IT 기업입니다. 네.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부동산 투자 회사긴 하지만은 그 부동산 투자의 형식 자체가 소액 투자로 투자자들이 투자자들을 모집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온라인에서 IT에서 뭐 모바일이나 PC 웹 환경에서 이제 투자를 받기 때문에 결국엔 저희 사업의 근본은 IT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을 그쪽으로 투자를 하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제 수익도 잘 오는 편인가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직장인분들이 한 70% 차지한다고 하셔서. 네, 맞습니다. 잘 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이렇게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동그라미 3개가 맞춰졌는데 그럼 조금 더 편하게 얘기를 해보는 의미에서
나머지 이 작은 동그라미를 먼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위예요. 애완동물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집안일. 과연 이 나머지 4개 동그라미에는 또 어떤 게 있을지 좀 맞춰보도록 할게요. 대표님들이 일 끝나고서 뭐 친구들과 만난다 뭐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스트레스를 풀까요? 어떤 방법으로 이 퇴근 이후의 시간을 즐길까요? 사실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건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더 이상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빨리 집중을 하시고 다 소진되셨군요. 그렇다면 한강이 힌트입니다. 한강하면 뭐 생각나세요? 자전거는 여기 취미생활에 포함이 되고요. 한강하면 드라이브. 데이트? 한강하면 대표님들 치맥이죠. 한강하면 치맥 아닙니까? 치맥. 저기 붉은 칼퇴에 들어간 게 아니네요. 여기는 이제 지인들과 함께 이렇게 좀 친목 도모를 하는 쪽이라면 여기는 더 술과 음식에 치중이 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다는 부분이 요거를 말씀드린 거였는데 퇴근하고 요즘에도 날씨가 좋아서 한강에서 뭐 데이트도 비슷한 부분인 것 같은데 친구랑 갈 수도 있잖아요, 대표님. 가서 뭐 돗자리 깔고 이렇게 치맥하면서 아니면은 뭐 삼겹살에 소주 한 잔? 네, 그런 쪽에서인데 아까 그 유흥이랑 좀 비슷한 것 같죠, 팀장님? 네, 그렇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건 줄 알고. 그러셨을 거예요. 답이 또 있을 줄 몰랐습니다. 한혜석 대표님께서는 좀 공감은 잘 안 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아닙니다. 드라마 보면서 치맥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스포츠 야구 보면서도 치맥하시지 않나요? 그럼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치맥까지 저희가 좀 알아봤는데 정말 웬만한 거 다 나온 것 같죠? 이 나머지 3개가 뭘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스트레스를 여성분들이 좀 많이 푸는 방법이긴 합니다. 쇼핑. 그렇죠. 바로 답이 나오시네요. 자, 구매입니다. 마트, 시장, 택배. 아까 살짝 말씀드리긴 했는데 뭐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경우도 많고 그 부분이 이제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와, 정말 다 나왔습니다. 이제 다 나왔고요. 이 마지막 한 가지는 정말 심플한 거예요. 잠. 네. 맞아요. 일맥상통한 것 같아요. 그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아무것도 안 하고 싶지만 더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그런 거죠. 피로가 아무래도 쌓이다 보니까 그냥 씻지도 못하고 왜 소파에 누워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겠는, 손 하나 까딱 못하겠는 그런 날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직장생활 많이 하시다 보면. 팀장님 어떠세요? 그렇죠. 네. 저도 누워있는데 누워있고 싶다라는 것도 있고요. 진짜로. 왜냐면 생각이 깨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워있는데 누워있고 싶다. 뭐 쉬고 싶은데 쉬고 싶다. 다 저도 있죠. 네. 저희가 여태까지 이렇게 보니까 제일 많은 키워드는 좀 구매 관련된 사다였던 것 같고 두 번째가 이제 쉬다인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하는 것만큼 편하게 쉬는 것도 에너지 재충전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대표님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쉬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퇴근 후에 이렇게 뭐 다양한 가지각색의 취미생활도 있지만 쉴 때 어떻게 좀 힐링을 하는지도 궁금해요. 사실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 여행이에요.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제가 고생하고 노력한 대가로 제 스스로에게 1년에 한 번 포상휴가를 줍니다. 우와. 그래서 이제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뭐 2, 3주까지도 이제 해외여행이나 국내 여행을 다니는 편입니다. 근데 직원들의 경우도 그게 좀 편하게 가능한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네, 저도 저희 직원들에게 좀 굉장히 강요를 하고 있는 편이에요. 어쩔 때 이 드라마를 보고 나서도 좀 나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싶은 거는 그 업무 시간에도 전 드라마를 보라고 합니다. 정말요? 네. 뭐 가령 이제 오래전에 썼던 미생이라는 드라마. 네. 너희들이 얼마나 편한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지 봐라. 네, 강요해서 꼭 보게도 만들고요. 여행도 이제 꼭 이렇게 자주 대화를 나누면서 어느 여행지가 좋은지 또 어느 맛집이 좋은지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그렇죠. 또 여행을 가기 위해서도 돈을 저축을 하게 되는 약간 소비보다는 저축을 해서 또 여행에 한 번에 이렇게 좀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시간도 중요한 것 같네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여행 안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여행에 투자할 시간을 잘 못 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기는 해요. 팀장님은 뭐 여행 다 잘 다녀보신 적 있나요? 직장 생활하면서는 좀 힘들지 않나요? 그렇죠. 예. 여행이라는 거는 기간에 대해서 좀 구애받지 않고 그러니까요. 좀 편하신 그렇죠. 그래서 여쭤봤어요, 사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제가 한마디로 직장인 분들은 이제 시간 이제 연차나 월차나 이런 걸 이제 쪼개서 꼭 이렇게 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상당히 가기가 조금 어렵죠. 그래도 이렇게 좀 황금 연휴에, 이번 주가 사실 황금 연휴에 저희가 녹화를 하고 있는데, 대표님들께서는 이렇게 열심히 또 열일을 하고 계시네요. 네,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나 아니면 그냥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침대나 소파에서 쉬거나 하는 것도 나만의 힐링 방법이라면 그것도 저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직장인들이 퇴근 후에 하고 싶은 일에 관련된 키워드를 빅데이터를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직장인의 수가 많은 만큼 그 특징을 다 파악하고 또 마케팅 전략을 짜는 것도 힘들 것 같아요. 저희가 직장인 입장에서 좀 알아봤지만 이번에는 대표님들 입장에서 그렇다면 이런 고객들을 끌어들일 매력적인 그런 마케팅 전략 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게 있을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혜석 대표님. 저는 이제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하고 어느 대표님이나 어느 담당자들도 똑같이 생각을 할 텐데요. 그렇죠. 저의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제 전략은 어느 한 분야를 포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구매할 대상은 100명이 아니라 단 한 명이라면은 99명을 포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영어학원을 하겠다. 그러면 뭐 구매나 불금이나 치맥 다 포기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분야만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도 역으로 말해서 더 많은 것을 포기하는 것도 하나의 마케팅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굉장히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반대 개념이어서 귀에 더 쏙쏙 들어오네요.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이제 선택을 하고 집중을 하는 마케팅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차량을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이 뭐 20세 이상이시면 누구나 다 고객분들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러니까 꼭 차를 사러 오는 거 그리고 또 중고차를 구매해야 되는 분들이 이제 오시게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편하게 오실 수 있는 차 한 잔 마시면서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마케팅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언가 이제 좀 하나가 아닌 여러 가지 연관된 걸로 뻗어서 이렇게 좀 같이 하면은 좀 좋지 않을까. 예를 들어 영어학원 하시는 분이면은 뭐 중국어나 일어도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할 수 있고 치맥 다음에는 뭐 골뱅이도 할 수 있고 그런 2차, 3차. 식으로 그렇게 조금 연관된 것들을 묶어서 마케팅 전략을 세우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렇군요. 세 분 대표님과 함께 저희가 직장인들의 소비 문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에게 맞는 비즈니스 팁은 어떤 거였나요? 네, 저희 마지막으로 오늘 출연해주신 세 분 대표님 짧게 소감 한마디씩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오늘 어떠셨나요? 정말 오늘 하루가 저는 오늘 이제 많은 걸 준비하는 시간이어서 그래서 여기서 되게 유익한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기회도 별로 이렇게 많지 않지만 되게 재밌는 하루였던 것 같고요. 오늘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왜요?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저는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됐고요. 앞으로도 또 한 번의 기회가 있다면 뭐 다음에 또 한 번 준비도 해보고 싶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한혜석 대표님 어떠셨어요? 네, 많은 직장인들이 퇴근 후에 뭐 할까라는 고민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될지는 생각도 못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 더 열심히 빠르게 퇴근시키겠어요. 와, 굉장히 큰 소득이네요. 마지막으로 대표님 어떠셨나요? 네, 저도 이제 퇴근 후 직장 생활에 대해서 사실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사전에 저한테 인터뷰 요청하셨을 때 너무 어려웠어요. 그리고 그냥 직원들한테 줬어요. 너네 뭐하니? 이러고 오늘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비즈니스를 하는데도 또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네. 예, 그리고 또 진행도 너무 잘해주시고 예, 제가 이제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여기 와서 이 대표님하고. 아, 그러셨군요. 오늘 이렇게 정말 편하게 얘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런 생각을 해봤지만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구나라는 부분이 많아서 저도 좀 새롭게 알고 가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오늘 쉿 영업비밀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기는 탁하고 햇볕은 따갑습니다. 뭐 어때 하면서 귀찮아하지 마시고요. 마스크도 쓰고 선크림도 바르면서 건강을 챙기는 튼튼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전 다음 주에 더 핫한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